자,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올해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1년에는 내년에는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큰 그림에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몬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0년은 저희가 제쳐두고 네. 그냥 바로 내년 어떻게 할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매년마다 이제 키워드를 선정해 주시잖아요. 네. 내년 키워드 뭘로 정하셨어요?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클라이밍을 얘기해 맞습니다. 주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팬데믹의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던 네. 물론 그 당시에도 뭐 팩터 X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네. 터질 수는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어쨌든 클라이밍이었는데 내년은 뭡니까? 내년에는 바이 더 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더 딥이라는 네. 거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저가 매수 또는 뭐 이제 조정시 매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 말일의 주가가 내년에 첫날 주가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간중간에 조정이 오면 매수를 좀 해주셔라라는 그런 뜻에서 바이 더 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바이 더 딥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각각의 알파벳이 다 의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마 저희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바이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중에 B가 bigger than better. 원래는 the bigger the better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네네. 이제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사실은 주도주가 꺾이냐 안 꺾이냐, 특히 상승장에서는 주도주의 흐름부터 사실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여지껏 이제 10년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이제 대형 성장주, 네. 이제 특히 IT주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메가캡이라고 부르는 애플, 구글,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그런 네. 대형 기술주들. 요즘은 이제 FAAMG라고 네네. 얘기를 하죠. 이제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1,700%나 올랐고요. 10년에 1700%요? 네, 10년에 1,700%가 올랐고 나스닥은 5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장이었는지를 네, 네. 직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을 사실 만들었던 건 이런 대형주들이 오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던 건 금리랑 유동성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제 같은 환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같은 현상에 좀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더 주목을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실적인데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리포트를 사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FAAMG 고 회사들의 매출 신장률이 올해 17%, 그러니까 EPS 신장률이 17%. 네. 근데 나머지 495 같은 경우는 495 기사는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거의 5개 회사가 미국 시장의 거의 이익을 거의 커버를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올해만 특수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유동성이랑 금리가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 제조업들은 재고를 소진하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재고를 리스타킹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도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사실 그 FAAMG 같은 기업들은 수익 투자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이클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이들의 투자가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나올 시점이 또 이제 내년서부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아. 거죠. 지난 5년간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은 투자를 사실 올해 했고 그 투자를 봤을 때에는 내년의 수익도 충분히 좋을 것이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ER 높을 때 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가치는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 올라간 것 같고 이익은 엄청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익 낮은 게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네.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여기에 대한 수익이 막 들어오면서 네. PER 상승과 주가 상승이 동시에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주도주는 사실 이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도주가 꺾이지 않으면 시장은 그렇죠. 적어도 기본 이상은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B 살펴봤고요. U는 언택트입니다. 이건 그 백신 나오면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사실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언택, 그 다음에 컨택, 그 다음에 then 온택이 이제 원래 사실 문장이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좀 문장이 좀 어려워서 이제 언택으로 줄였는데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도 사실 11월 초에 그 빅스 지수가 40이었어요. 네.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것도 있지만 백신이 나온 것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예,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정상화에 대한 룸이 많은 지역들서부터 이제 막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크루즈, 항공, 그 다음에 뭐 레저, 숙박, 그 다음에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들은 이제 많이 앞으로도 1월 달까지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컨택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언택은 상반기에는 조금 약하다가 하반기 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썼던 그 편리한 앱들,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 이런 네. 것들은 사실 놓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번에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언택 테마는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하반기는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컨택과 언택을 합친 온택 네네.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마지막에 이제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그 오자의 약자인데 온택을 제가 좀 차용을 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다들 쓰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자, 이어서 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 금리. 금리는 어떤 좀 인사이트를 주실까요? 네, 금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2023년 4년까지는 못 올립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오쿤의 법칙도 있고 필립스 곡선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다 따져봐도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GDP 성장률 2에서 3% 정도 올라갈 때 실업률이 1%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8% 실업률이라고 감안할 경우에 자연 실업률까지 내려오려면 4년 정도가 걸리는 산술적인 그러네요. 계산이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4년까지는 금리를 못 올리는데 문제는 중간에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 금리는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죠. 네. 이제 그거를 또 연준이 용인하진 못할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장기 금리 30년짜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건 모기지 금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양적 완화나 뭐 아니면은 YCC나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찍어 누를 거예요. 계속 그러면 채권을 사겠죠. 네, 사들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금리는 묶여 있고 장기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걸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런 어떻게 레인지에서 리바운드를 계속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금융주랑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는 왜요? 그 금융주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워낙 이제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네, 맞습니다. 거니까 그 네네.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 금융주의 수익은 그냥 늘어나는 건데 네, 중소형주는 맞습니다. 뭐예요? 중소형주는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자금의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선베팅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로도 가지만 네. 다른 빈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네.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서 경기가 개선이 된다는 시그널은 중소형주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러셀 2000 차트를 지금 딱 놓고 보시면 네. 이제 거의 절반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입장에서는 올라간 룸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투자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러셀 2000의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나라에선 그 정보를 또 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수나 ETF 따라가는 게 낫겠네요. 네, 뭐 아주 쉽게 보시려면은 뭐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뭐 네. 러셀 2000 뭐 ETF 관련된 것들 많으니까 쳐보시면 네. 홀딩 내역들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뭘 담고 있는지 나오니까 한 10개 그 정도까지는 네, 기업들은 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by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인데요. 네. T부터 한번 보면 테마 투자예요? 네, 테마 맞습니다. 투자? 네. 테마 투자가 팩터 투자를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네, 주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 스마트머니라는 거는 기관 자금. 그러니까 네네. 저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 자금 받아서 투자하는 자금들이 네네. 있고 그다음에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여지껏 수십 년간 뭐 10년 넘게 해왔던 게 사실은 팩터 투자입니다. 뭐 성장주, 가치주, 네. 그다음에 뭐 퀄러티, 로우볼, 그다음에 네네. 사이즈 이렇게 네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팩터 로테이션 투자를 여지껏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볼이 25 정도, 그러니까 빅스가 25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이 투자들이 그 인덱스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차별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어디로 오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긱스, 네. 긱스 레벨 3, 4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그 긱스라는 게 우리가 그 일반- 기경제 말하는 그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11개의 섹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네네. 섹터를 사실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거를 레벨별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아주 낮은 레벨 때까지 섹터로 내려가거나 네. 아니면 이 섹터와 그다음에 국가를 아우르는 게 테마거든요. 네네. 그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네네. 일례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스타일 펀드들은 ETF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고요. 네네. 섹터 펀드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내년에도 테마 투자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신재생, 온라인 쇼핑, 전기차 이런 것들 다 테마입니다. 그렇죠. 네. 네. 섹터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테마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방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세 개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뭐였었죠? 전기차, 신재생, 그다음에 신재생,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네, 저는 전기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내년서부터는 수년 동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기가 네, 좀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dden or open shelters for investors. 네,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 말이 좀 어렵죠. 네. 사실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저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세 상승장의 시장은 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네. 이제 좀 이게 선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씩 큰 사이클이 나오면 올해 나스닥 30% 넘게 올랐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큰 시장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시장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 내에 불확실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찍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산 중에서의 성격을 양극단의 자산을 좀 선택하시라라는 겁니다. 네네. 이거를 이제 저희들 말로 따지면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올해도 거죠. 네. 사실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바벨 전략을 저도 이제 실제로 썼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쓴 예를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미국에 투자할 때 S&P 500을 투자를 하죠. 네. 보통 사람들이 S&P 500을 투자를 합니다. 인덱스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올해 나스닥 100이랑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절반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나스닥 100이랑 네. 네, 그렇게 딱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결과가 1년으로 놓고 따져서 봤을 때에 저기 S&P 500보다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이 더 났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보너스 많이 받으시겠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오르거나 이렇게 아. 막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에는 이런 바벨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고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 바벨 전략이 아니네요. 뭐 채권과 이게 아니라. 네. 와, 이것도 테마와 섹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테마와 테마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이거 맞습니다. 되게 어려워지는 예, 거네요. 이제 그 테마와 테마를 이제 선별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테마를 투자한다라고 하셨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은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 미국 S&P 500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성장률 대비 거의 40%, 40%가 사실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네네. 좀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 못 따라갔을 때 버틸 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 그리고 그러면- 올라갈 때는 만약에 빠졌을 때 내가 더 태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벨의 하단을 조금 빼서 네네. 이제 물을 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을 타거나 비중을 타는 좀 거죠? 불 네, 타는 거. 불을 타는 물 거죠. 타는 게 예, 아니라? 불을 타서 그 위쪽을 늘려서 그쵸. 올라갈 때 쭉 또 밀고 따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빼서 하단을 그쵸. 좀 막아 놓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선순환을 해서 운용을 하면은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지금 4개의 단어가 남았거든요. 이거 네. 4개 남은 시간도 한 4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빨리 여기서 할까요? 몇 가지만 네. 꼽아서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 네, 꼽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얘기부터 중국 할게요. 얘기. 나중에 네. 이제 DIP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혁신 기업에 투자하시고 인플레이션 인컴에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인데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얘기를 좀 네,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하시죠. 예. 네, 좋습니다. 중국이 여지껏 시장을 키워온 방식을 보면은 정부 주도, 그다음에 정부 은행 주도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네. 지방 정부에 보조금 줘서 이렇게 키워왔어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네. 미국의 공격도 많이 받지만 전 세계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중국이 이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수밖에 없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론이 어찌 됐든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반대로 내년서부터는 중국은 민간 주도로 갈 겁니다. 네. 민간 주도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S&P 뭐 그다음에 무디스, 피치 다 들어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회계법인들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을 열어보겠죠. 네. 자본시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좋은 기업들은 얼마든지 자금을 펀딩 받을 수 있고 나쁜 기업들은 안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선별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중국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그 시장 포인트를 시진핑 주석이 오중전회에서 내수라고 딱 찍어줬어요. 네네. 필수 소비재, 그쵸. IT, 헬스케어, 네. 커뮤니케이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대외 정책을 통해서 키울 것이다라고 찍어준 게 사실은 내년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중국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느 쪽을 찍었는지 다시 한 번. 필수 소비재, 네.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내수의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그쵸.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뉴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뉴 이코노미에 투자를 하시면 내년, 내후년에 굉장히 좀 좋은 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환율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 낮추고 있으면서 네네. 강세로 가고 있는 이유는 외국 자본들 들어오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금 농담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를 다 합쳐 보니까 알리바바인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물론 되네요. 이제 엔터파이낸셜 이슈 때문에 네네. 이제 중국이 그쵸. 조금 이제 공격을 받기는 하는데 네. 그 이슈는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기업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들을 어떻게든지 희석을 해야 돼요. 네네. 그 부채들을 뭐 나쁜 말로는 희석이지만 좋은 말로 따지면 더 좋은 자금들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고 좀비 기업들을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는 자력으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외자가 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했다라는 네. 거에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내년 그 키워드로 바이 더 딥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거의 뭐 1,000만 원에 넘는 가치가 있는 그런 뭐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 감사합니다. 정도로 네. 이제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내용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H 아몬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죠. 출발 마켓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